산불 진화대 22명, 대구시 산림재난기동대 13명, 내일 360명, 360명을 투입해서 잔불을 계속적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수납하고 내일 좀 어떻게 안 해요? 이게 소진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미 처리가 다 끝난 거는 전철이 끝난 거는 처리해야 돼요. 발화지점은 대략 그 주민이 연기 나는 걸 보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아주 멀리서는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나흘 동안 축구장 324개 크기의 산림을 태웠습니다. 산림이 파괴되어 장마철 홍수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장마가 오기 전까지 응급 산림 복구 대책을 마련하고 산불 재로 인한 수질 오염 대책을 즉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에서 지금 산불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길을 따라서 피해가 이게 아마 전반적으로 위험도는 이제 다섯 대 위험 지구는 제가 쭉 올라가서 나무 측량하고 불탄 곳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예, 경사재 주십시오. 26도. 산사태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조사 항목입니다. 폭은 한 2m, 30%. 예. 좋습니다. 요 위쪽으로 와보시겠습니까? 지금 요 구멍은 어떤 것 때문에 난 거예요? 불이 타면서 네. 지표가 되면서 아마 수분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꺼져 앉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여기 보면 여기도 지금 뭐 그냥 손가락으로 조금만 힘만 줘도 이게 술술술 이렇게 내려오는 경향이 좀. 이게 화재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발생 확률이 높은 건가요? 산불의 영향으로 해가지고 이런 수분들이 빠져나가면서 돌이 좀 뜬 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마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릴 것 같으면 하류로 일시적으로 이제 유출될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밑에는 계곡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부에 내려왔을 때 그런 이제 뜸돌이라든지 토성류가 발생됐을 때 하부에 이제 민가라든지 이제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구조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산불 강도로 봤을 때는요, 그 아마 조금 심한 경우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강우에 따라서 그 산사태 위험 등급 같은 경우에는 아마 2등급 내 1등급으로 아마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긴급 벌채를 시작하고 새로운 또 조림을 통해서 토사를 좀 고정시켜줄 그런 대책도 향후에는 필요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산림청 등은 벌채와 나무 심기, 구조물 설치 등 복구 작업을 시작합니다.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산림청 산하 단체입니다. 경북 의성 산불이 바람을 타고 안동 쪽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빨리 와 그냥 나가 일로 와 일로. 차 있어요? 가져가세요. 경북 의성에서 난 산불이 벌써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이 빨리 나가요. 산불 9일째인 지금도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봐라! 온다! 지난 3월 경북 지역 산불은 대구 산불의 380배가 넘는 산지를 태웠습니다. 사상자 183명, 이재민 3천여 명, 재산 피해 1조 818억 원. 역대 최악의 기록입니다. 서울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잿더미 위에는 더 큰 재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산은 그렇게 높지가 않네. 산은 낮아요. 산은 낮은데 너무 이게 연접 지역에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는 여기 고령층이 굉장히 많이 살았더라고요. 대구 산불보다 더 나쁜 상황입니다. 위에는 낮은데 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은 생활권에 또 피해가 올 수 있는 거죠, 이쪽도. 지금 그러면 조사구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정을 좀. 위험이 지금 여기서부터 저 계곡 있는 데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제로 이렇게 다 지금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만약에 집중호우가 발생돼서 물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발수층이 형성되게 됩니다.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산불 때문에. 그래서 산불 지역에서는 조금 더 위험하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침식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물이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위에는 이렇게 이제 그 물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서 나중에도 뭐 비가 이제 많이 내린다 그러면 침식을 해가지고 또 이제 생활권 주변에 또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이제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도 비가 많이 내리면 그때 아래쪽으로도 조금 침식이 좀 발생되었을 우려가 이제 높았습니다. 여기는 어떤 피해가 있나요? 주로 이제 산불이 강하게 발생하면서 집들이 다 이제 전소가 되고 이런 안반층으로 보였던 것이 전부 다 이제 이암층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지력이 이제 잘게 굳어진 부분인데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다. 이게 만약에 집중호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전부 다 이제 또 침식 우려가 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럼 이렇게 보셨을 때 뭐 사방댐이나 이런 구조물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런
유출구 지점에는 이제 골막이라든지 작은 규모의 어떤 횡단 차단 시설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유출되는 지점에 아무것도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또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마을로 이제 이게 산파될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여기에 이제 예측이 산림청사나 한국치산기술협회와 산불 피해 지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551개 지점을 조사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지고 계곡부 한번 보고 가시죠. 이게 이제 호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이제 침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 연접부까지 다 이제 침식이 되면서 있는 이 수목들이 이제 고사된 나무들이 옆으로 더 볼도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이런 쪽 같은 경우. 산불 피해 지역 가운데 131개 지점에 응급 복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면적이 10만 헥타르, 서울의 1.400헥이라 벌채와 나무 심기, 구조물 설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산불 안 났을 때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확률로 높아지게 되는 겁니까? 지금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거의 200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곳에서 산사태라든지 토사 유출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높을 수 있는데요. 나뭇잎이 벗게 되면 비가 내리면 나뭇잎이 막아주는 우산 효과 없이 바로 여기 지표면으로 빗물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표 유출이 일어나고 또 여기 토양에 또 침식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토사 유출과 같은 그런 현상이 건강한 숲에 비해서는 더 잘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최대 200배까지 높아지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소나무의 송진이라든지 그런 정유 물질들이 지표면에 있기 때문에 발수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도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지표로 바로 유출이 되는 거죠. 산림과학원 측이 이곳으로 안내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지자체에 공식적인 그런 발표가 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한 76헥타 정도. 예. 대구 산불의 3분의 1, 경북 산불의 1300분의 1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여기는 수관화가 그렇게 심한 지역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나무 윗부분을 태우면서 불이 빠르게 번지는 현상을 수관화라고 합니다. 수관화 지역에 가면은 정말 새까맣게 탄 나무 가지들이 이쑤시개처럼 이렇게 꽂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것은 그 정도로 심각한 산불 피해가 심한 지역이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소나무도 물론 있지만 여기는 지금 옆에 이런 것들, 이건 신갈나무, 저 위쪽에는 이제 뭐 굴참나무, 이제 상수리 나무 종류라고 하는 활엽수하고 지금 침엽수도 있고 활엽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불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특히 이런 활엽수들은 내화수종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수분 함량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불에 잘 타지 않는다. 그런 수종이기 때문에 조금 피해가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산사태 같은 그런 2차 피해 측면에서도 이곳은 소나무도 있고 활엽수도 있고 이게 섞여 있는 혼요림이다 보니까 지표에는 다 같이 똑같은 나무로 보이지만 땅속 뿌리의 형태라든지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다르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침엽수는 청근성이면은 뭐 활엽수는 뭐 말뚝 효과를 발휘하는 심근성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말뚝 효과, 그물 효과 이런 것들이 침엽수, 활엽수가 조화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수종으로 되어 있는 숲보다는 이곳은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도 확실히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산사태 위험도 침엽수하고 활엽수하고 섞여 있는 혼효림이라고 하면 산사태를 저지하는 그 붕괴 저지력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월등하게 높게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복구하면서 이 조림, 인공 조림을 할 때도 그렇게 섞어서 하는 게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31일 밀양시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입니다. 축구장 1000개 크기의 산림을 태우고 엿새 만에 꺼졌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실패한 사례가 뭐냐면 이것은 우리나라 처음으로 여름에 난 산불이에요. 대형 산불. 제가 이거는 불 나자마자 계속 지켜봤거든요. 근데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가지고 연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곧장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불을 못 껐는데 처음 보도가 강풍 때문에 불을 못 껐다 그랬어요. 연기가 곧장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강풍 때문에 못 껐대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렇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바람이 안 부니까. 그 다음에 여름에 산불이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헬기가 여기에 다 집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소방 그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딴 데는 불이 안 나니까. 바람 안 불었죠. 근데 불을 하나도 못 껐죠. 결국엔 비 오는 날 꺼졌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뭐 또 임도가 없어서 못 껐대요. 지금 들어가는 길이 임도예요. 예, 산 정상까지 이렇게 임도가 갑니다. 저 차가 뒤로 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고사리 따라왔나? 이 봄날에 예, 전부 다 들어와서 고사리 뜯고 나물 뜯고 하는 와중에 산불이 발생하는 거죠. 거기서 화기를 다룬다거나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임도가 있으면 산속 깊숙이까지 들어가잖아요. 그게 산불 발생 확률을 엄청나게 높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임도를 없애고 있어요. 임도의 효용성을 3년 동안 다시 검증하자. 그게 2010년인가? 그때 재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임도는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나쁘다. 그래서 임도를 복원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복원하는데 돈이 드니까 그냥 자연 상태로 출입을 막고 자연적으로 복원하게 만들고 있죠. 이곳은 산불이 난 직후부터 자연 복원과 인공 조림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올해로 3년째입니다. 근데 뭐 여기다 그냥 세우시죠. 자, 2차로는 아마 가기 힘들 것 같은데. 서남풍이 불기 때문에 이쪽이 동북 쪽이기 때문에 바람을 받는 반대 방향이란 말이야. 그래서 산불이 약해져가지고 여기는 바닥만 그냥 스멀스멀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가 왔고. 그래서 여기 있는 나무들은 거의 안 죽었죠. 근데 그냥 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100m, 100m 요만큼에 3천만 원씩 막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벌목하면 또 나무 심어야 되죠. 이게 또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강 요게 하는데 한 5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는 복구한 지 3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다 허벌판이죠. 이게 흙이 다 쓸려 내려가겠죠. 다 죽었잖아요. 이것도 지금 새로 심었는데 네, 다 죽고 거의 다 죽었네요. 여기 편백도. 요게 이제 풀이 막 나죠. 그리고 죽지 않은 나무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또 나무로 잘라줘야죠. 그게 3년 동안 합니다. 근데 저쪽 보시면 하나도 안 잘랐잖아요. 네네. 산사태 한 개도 안 났잖아요. 대신에 저쪽은 막 쭉쭉 미끄러 내려옵니다. 산사태를 유발하는 행위예요. 저 흙이 다 쓸려 내려왔잖아요. 벌목한 데는. 근데 여기는 하나도 안 쓸려 내려왔어요. 이게 우리나라 산림에서의 전형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오랜만에 왔는데. 올라가 보시면 더 끔찍합니다. 저렇게 화력불을 쏘아버리면 뽀글하게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참나무예요. 졸참나무. 산불에 이렇게 불탔잖아요. 근데 다시 이렇게 자란 거예요. 뿌리에서. 그러면 그대로 두면 얘네가 그냥 쭉쭉 잘 자라거든요. 근데 요 옆에 나무를 심었잖아요. 편백. 또 얘들을 또 다 잘라내요. 저 편백 때문에. 이 저 편백나무는 죽었잖아요. 심었는데. 심었는데 죽은 거네요. 네. 근데 대신에 저 죽은 나무는 또 살리려고 새로 심고요. 이 나무는 또 잘라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작년에 심었는데 거의 한 50% 가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오래 지나면 또 더 많이 죽겠죠. 죽으면 또 신나요. 또 새로 심는 돈이 또 나와요. 이 정도 상태도 지금 거의 죽겠죠. 지금 이제 막 죽어가지고 끝부터 말라가잖아요. 끝부터 이제 쭉 말라가지고 다 죽겠죠. 거의 뭐 한 70% 죽었네요. 1년 만에. 이게 지금 다 편백나무인 거죠? 예, 예.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멀쩡하게 자라는 게 이제 산불 후에 이렇게 자라는 거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산불 후에. 이거는 얘 심었으니까 얘를 자르는 거죠. 또 올라오죠. 얘가 이겨요. 이렇게. 그럼 또 잘라요. 올해.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얘를 살리겠다고 지금 화력수를 죽이는 거네요. 네. 그게 우리 세금으로 하는 일이에요. 얘들이. 여기 굴참나무. 이거 올라오죠. 이렇게. 그럼 이걸 또 잘라내요. 싹 자릅니다. 그러니까 산사태는 일어나고 또 저기 사방댐 짓고 여기는 나무는 죽으니까 또 새로 갈아 끼우고 이 나무는 잘 자라는데 또 자르고. 그래서 숲은 다 망가지고 2차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나고 산은 다 난도질되고. 침엽수와 화렵수를 섞어 심어야 한다는 산림과학원 설명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복구 현장입니다. (2000년) 동해안 산불 때 2002년에 태풍 로사가 왔는데 동해안에 거기 산불 피해 지역에 이렇게 벌목한 데하고 저렇게 그냥 놔둔 데하고 토사 유출량을 측정을 했는데 이렇게 벌목한 데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벌목한 데가 토사 유출량이 저기보다 2000배. 2000배요? 네, 2000배나 많은 토사가 한꺼번에 쓸려 내려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벌목한 데는 전부 다 쓸려 내려갔죠, 토양이. 그래서 자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전부 다 쓸려 내려갔죠. 그러네. 그래서 저기 좀 다. 벌목을 한 게 여기고 놔둔 게 이제 이 위쪽인 거네요. 네, 여기도 다 탔는데 저쪽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쪽은 이제 자연복원 되는 데를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여기는 지금 아까하고는 다르게 벌목을 안 한 상태인 거고요. 토양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죠. 여기는 쓸려 내려간 게 하나도 없죠. 네네. 근데 요 바로 옆에는 다 쓸려 내려가요. 요 사이를 똑같은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쓸려 내려갔고 여기는 토양이 그대로 있고. 근데 이게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여긴 이미
나무하고 풀들로 꽉 들어차 있잖아요. 네네. 토양이 쓸려 내려갈 수가 없어요. 토양까지 쓸려 내려가려면 여기 있는 낙엽 풀들이 다 쓸려 내려갔겠죠. 네.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 자란 거 보세요. 네. 네, 이렇게 자랐죠. 3년 만에 이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복구했다는 나무 중에 이렇게 자란 나무 못 봤죠? 네. 자연은 그냥 이렇게 잘 자라게 해줘요. 그것도 이렇게 빽빽하게. 산사태가 날 수가 없어요. 이 불탄 소나무는 그대로 서 있잖아요. 네. 뭐가 산사태가 2차 피해가 뭐가 난다. 요 그대로 서 있잖아요. 그대로. 참나무 종류가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미 3년 만에 이렇게 완벽하게 숲이 복원이 돼 있어요. 이 나무가 쓰러진다 그래서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나무들이 다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절대 안 쓸려 내려가요. 어떤 걸 선택해야 돼? 이건 돈이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대구 산불 여기 그게 안 커지는 이유는 거기는 혼혈이네요. 아, 이게 저기 수종이 섞여 있어서 지금 이게 크게 안 번지는 그쵸? 그런 상황인가요? 이곳 인공조림 사업 발주처는 이 지역 산림조합입니다. 저희가 산림조합이 민항시 위임을 받아가지고 산림사업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설계를 하거나 실제로 시행을 하는 업체는 전혀 입찰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사장님께서 입찰 지원을 그쪽에서 그 업체들이 그 입찰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최근에 활착률 조사 지금 작년에 그 풀베개 하고 나서 활착 조사를 했습니다. 자생하는 화렵수 등을 다 베어내는 게 풀백입니다. 몇 퍼센트 정도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산불이 난 데는 좀 다른 데보다 좀 활착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긴 없거든요. 불이 타가지고 그쪽에 뭐 땅이 산성화된 부분도 있고 그쪽 미생물이 다 죽어버린 부분도 있고 해서 산성하게 됐으면 산성화에 강한 나무 수종을 심나요? 산성화에 강한 수종이라고 하면 결국은 아무래도 침엽수가 많거든요. 아닌 삼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수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풀백이 한 50% 정도라고 보시면 아무래도 심어서 활착률을 보면 그러니까 풀백이 활착률이 높게 높거든요. 그러면 여기 교동 쪽 아닌 삼지구도 편백나무 활착률이 높겠네요. 네, 이거 활착률이 높습니다. 잘 사는 데는 한 90%까지 산재도 있고 좀 약간 많이 죽은 데는 그 중간에 되죠. 그러면 그 죽은 나무를 대체를 하는 거는 별도의 비용이 다시 들어가는 건가요? 세금으로? 산림청에서 하는 그 조림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저기 입찰한 업체는 전혀 책임이 없는 거고요. 조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산에다 심어놓고 물을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사업이네요. 겨울에 춥거나 뭐 가뭄이 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산수하는 소리가 시공업체한테 그걸 물을 수 없는 부분이 하거든요. 그러면 특정 업체의 활착률이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닌가요? 그거는 그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활착률이 막 굉장히 낮은 업체라도 계속 입찰을 받아서 인공조림 사업에 계속 할 수는 있겠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게 그 부분은 뭐 제가 뭐 이걸로 어떤 업체를 갖다가 저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싫어해가지고 하면 그에 대한 뭐 자료를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 면적을 잡은 게 660 헥타르 정도고요. 우리가 복구 대상을 잡은 게 199 헥타르입니다. 벌채하고 조림하고 사방사업 등등 해가지고 한 58억 원 정도. 58억 원 중에 그럼 실제로 조림에 들어간 돈은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조림이 한 42억 원 정도. 조림은 구간별로 다 발주를 별도로 했기 때문에 정사는 그 중에 일부 몇 헥타르. 우리가 그때 활착률을 조사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전체 199헥타르에 한 40만 번 정도 실태했거든요. 우리가 조사했을 때 하는 활착률이 전체 한 65% 정도 나왔는데 일부 그 구간이 좀 많이 죽긴 죽어요. 저희도 그건 알고는 있어야 보통 조림을 하면 70%는 성공으로 보거든요. 산림청 기준은 80%입니다. 인공조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활착률인데 기준부터 제각각입니다. 구역만 좀 햇빛 그런데 우주역이 한 50% 정도로 제가 조사된 건 앞에 조사된 건 한 50% 정도로 알고 있어요. 활착률이 50%로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50%는 새로 심어야 되는 건데 예, 이제 빠진 부분 저희가 이제 재조림을 하는 거죠. 예. 그 재조림 비용은 공사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건가요? 사실 그 부분이 책임 묻기가 참 좀 어려워요. 이제 이게 좀 그 책임에 대한 문제는 조금 어려운데 공항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많이 죽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다가 정 안 좋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지금 저희도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여보세요? 그 주소가 밀양시 가곡 4길 빌라로 되어 있습니다. 밀양시청에서 알려준 해당 업체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주택가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입니다. 사무실은 비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농산 맞나요? 네, 무슨 말이시죠? 밀양에 그 인공조림한 사업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 사무실이 왜 비어 있는지 먼저 물었습니다. 잠시만요. 공기 관련된 거는 제가 당장에 바꿔드릴게요. 예. 여보세요? 그 밀양 사무실이 네? 밀양 사무실이요? 네네. 밀양 사무실은 저도 실제로 가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밀양으로 간 게 재작년에 갔나? 잠시만요. 지금 김해로 옮겼어요. 저기 그 주소지 김해대로 2371번 길 거기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거기가 그 세무서 법무사 사무실만 있던데요? 법무사 사무실만 있다고요? 네네네. 거기 사무실은 제가 한 번도 가보진 않았거든요. 다시 직원을 바꿔줍니다. 거기가 문이 잠겨있고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네, 맞아요. 지금 거기는 저희 지금 뭐 일은 하고 있지만 저희 사무실은 지금 아직까지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뭐가 중요하죠? 저희 사무실이 뭐 거기 있든 뭐 있든. 그 실제로 이게 등록이 돼 있는 업체라면 네네. 이 업체 사무실이 존재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저희 사무실 하죠. 다시 대표에게 전화기가 넘어갑니다. 편백나무로 인공조림하신 걸로 아는데 활착률은 확인해 보셨나요? 활착률, 생착률 이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게
혹시 그게 몇 % 정도로 나왔나요? 항상 따로 작업을 하신 사람이 또 따로 계시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수리만 하기 때문에 제가 나가보지는 않았고. 중공검사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쵸, 중공사 끝난 거죠. 이 저희 조림 현장을 가보셨을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보시기에는 그러면 저희가 활착률이 별로 안 좋던가요? 그거는 업체 측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중공 볼 때는 살아있습니다. 중공검사를 그러면 산림조합하고 밀양시청이랑 같이 한 거네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화 받고 계시는 사무실은 또 다른 사무실인가요? 아니면은? 네, 다른 사무실에 있습니다. 여기는 진주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탈이 있으면 이탈이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이렇게 이탈이 없으면 수익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진주 쪽에서도 지금 그 나라장터 같은데 공개 입찰 같은 거 지금 넣으신 건가요? 그렇죠. 두 달 만에 다시 찾은 밀양 산불 복구 지역입니다. 황무지 같던 조림 지역이 초록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모두 자생한 식물들입니다. 달라지지 않은 건 죽은 편백나무들 뿐입니다. 그런데 조림 사업을 맡고 있는 산림조합은 이 자생식물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산림청은 서면 답변을 통해 밀양 산불 인공조림 당시 급격한 온도 변화가 활착률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기온 변화는 1도 정도였습니다. 인공조림에만 매년 1,000억 원을 넘게 쓰는 산림청은 낮은 활착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세금은 계속 쏟아붓는 복구 사업은 또 있습니다. 지난해 다시 공사한 임도의 한 구간입니다. 한 산림조합이 시공한 임도가 폭우에 무너져 내리자 산림청은 문제 산림조합에 복구 공사를 다시 맡겼습니다. 재시공 비용 1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실 시공이었는데 산림청 방어 논리는 단순합니다. 이거 좀 집중호라 그러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한 300mm 이상, 1250mm 이상의 300mm 정도 그냥 한 방에. 공사를 맡았던 산림조합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실 시공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중앙조사반이 최종적으로 와서 확인하고 재개로 이제 인정을 판단을 내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앙조사반이라는 게 어디 중앙조사반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이 중앙조사반이 어떻게 꾸려지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몰라요. 산림청에서 할 수도 있고 어디에서 나온 조사반인지 그 정체가 뭔지도 모르신다고요? 예, 조사반이 어디로 구성이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인도의 상당수가 부실 시공되어서 산사태 위험이 큰 상황인데도 산림청이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신설된 임도 1,537곳 가운데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위주로 135곳을 표본 조사한 바 103곳에서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등 상당수 임도가 부실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산림청은 매년 임도 시설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요. 산림청이 놓친 안전점검은 한 마을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충남 금산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해 임도를 지지하는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돌과 흙더미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이틀 동안 고립돼 있었거든요. 이 마을 전체가요? 네, 이틀 동안 뭐 통신도 안 되고 물도 안 나고 다 끊어서 아무도 안 나와보는 거야. 전화도 안 되잖아. 다 끊어져서 아무것도 안 되잖아. 또 걸어갈 수도 없고 길도 막 다 끊어지고 어떻게 해서 적십자사에서 와가지고 걸어서 와가지고 구호품 전달을 해주고 나면 뒤에 그거를 끝이에요. 마을 곳곳에는 아직도 치우지 못한 돌더미들이 쌓여 있습니다. 저건 완전히 자연환경 파괴하는 거지. 혹시라도 이제 꼭 필요하면은 사실은 이런 마을을 피해서요. 공사하는 데는 과잉 공사하는 데도 있어요. 산 밑에 같은 경우 산 그쪽에 저 포장 안 하면 어때? 그거 산 깎아서 길 만들어놓고 저 소축 쌓고 있어. 돈 이런 거 안 해주고 이거 당장 피해봐요. 지금 무너진 데 많아요. 아, 군데군데. 네, 무너진 데 많아서 왕래도 못해. 그 책임은 누가 졌을까? 누가 와서 면에서 와가지고 뭐 조사하는 것도 없고 산림조합에서 와서 조사하는 것도 아무도 없어요. 이제 1년 돼가네. 7월 1년 됐네 이제. 수해 나고 나서 그 뒤에 처리되는 거 보면은 책임 회피하는 거야. 어떻게든 책임 안 지려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대로 어떤 명분을 끄집어내갖고 다 이렇게 다 그냥 오리발 내미는 게 밖에 없어. 자기네는 산림조합은 공사 기간 뭐라고 합니까 하자 기간 끝나서 우리는 책임 없다 하고서 발 뻗고 말아버리고. 군원에는 뭐 그냥 찜지고 그냥 나물하라고. 알고 보니 이 임도는 급경사에 대한 특수공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산사태 방지를 위한 공법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는데 충청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소재 임도 305곳을 조사했더니 246곳의 그 경사도가 잘못 측정되었고 이 가운데 15개 노선은 그 임도 개설에 타당성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기술 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의 과도한 수의 계약이 이 부실 시공의 한 원인이 되었는데 산림청과 지자체가 2019년도부터 4년간 인도 건설에 투입한 예산이 8,961억 원으로 이 가운데 89%인 7,981억 원을 산림조합에다가 수의 계약 형식으로 맡겼습니다. 저희 감사원은 그 산림청의 인도 부실 시공 방지 대책과 함께 산사태 위험이 높은 임도 구간에 대해 산사태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고요. 또 공개 경쟁 입찰을 열리고 부실 시공 업체의 입찰 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줄 구체적 방안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산림청은 한 해 평균 1,500억 원 이상을 임도 건설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경북 지역 산불을 계기로 추가로 1,000억 원을 더 확보한 상황입니다. (10만) 헥타르의 잿더미는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부터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통된 의견 가운데 하나는 수관화, 즉 불길이 위로 빠르게 번지는 것을 막는 대책입니다. 이 수관화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을 떨어뜨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을 다 벌채를 안 해주고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떨어지는 낙엽량도 많고, 낙엽이 두껍게 쌓이니까 우리가 모닥불로 생각해 보면은 장작이 많으면 불이 커지는 거죠. 실제로 산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낙엽층의 두께가 10년 전보다 거의 20cm 가까이 더 두껍습니다. 산림청에서 이런 통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솥가백이 숯가꾸기 한 산림의 면적이 755만 헥타르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나라 산림이 630만 헥타르니까 이미 한 번씩 다 했다는 거죠. 그냥 딱 수치로 봤을 때.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숯가꾸기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제 그 예산을 투자했을 때 이게 지자체로 예산이 내려와서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됐느냐. 저는 거의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 목재가 제대로 된 목재가 안 나오는 이유도 있는 거죠. 목재 작업률이 18%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숲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좋은 목재가 나오질 않다 보니까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거죠. 이제 인공조림들이죠. 자연보건. 이 인공보건지는 산림 경영에 유리해서 목재를 생산한다든가 송이를 생산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연보건지는 비용이 적게 들고 훼손이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산림을 보는 눈이 요즘은 다양해요. 국민들은 아름다운 경관을 원해요. 그 엔조라든가 환경다제제는 생물 다양성이라는 걸 더 중요시 여겨요. 또 산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소득이라든가 목재 생산을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산림을 갖고 보는 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일리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국가를 경영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